매주 월요일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정치 인사이트,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박성민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주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의 물갈이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인영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는데 사실 좀 뜻밖이었어요. 뭐 선거 막판에는 이제 이인영 의원 쪽으로 모인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김태년 의원이 될 거란 얘기 있었고 표 차이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1차 투표에서 뭐 54표 대 37표로 김태년 의원한테 이겼거든요. 자, 이 이인영 대표의 당선, 여기에 드러난 어떤 의원들의 마음이랄까요? 이걸 저희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인영 원내대표께 좀 뭐 죄송한 이야기하지만 그 이인영 대표에 대한 뭐 그 기대라기보다는 김태년 의원에 대한 좀 비토였다. 그 말은 뭐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토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친문 대 비문이거나 주류 대 비주류거나 이런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에 대한 좀 실망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 아, 그래요? 그 이해찬 대표를 지난 전당대회에서 뽑을 때 이 청와대를 좀 견제하고 당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당대표를 원한다.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에 비하면 그래도 선수로 보거나 뭐 경험으로 보거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거나 그래도 뭐 청와대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 아니겠는가 이렇게 뽑았는데 오히려 추미애 대표 시절보다도 더 이렇게 할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뭐 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오히려 당대표가 나서갖고 먼저 진압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첫 번째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청와대를 옹호하는 그 세력들은 이거 이해찬 대표가 좀 총선을 자기 중심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청와대와 좀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룰도 발표했는데 그 공천 때가 다가오면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중진 다선 의원들, 뭐 비주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물갈이의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 그래서 1차에 사실 노웅래 의원이 34평가를 얻었는데 꽤 많이 얻었고 뭐 아마 그 선수 합산으로 하면 노웅래 의원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중진 다선 의원들이 많이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언론의 분석은 김태년 의원은 이제 친문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과 비문의 구도로 이 선거 결과를 해석하면서 친문의 결집력을 이제 비문이 더 넘어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건 친문 대 비문이거나 주류 대 비주류 이런 구도가 아니고 그냥 그 이해찬 당대표에 대한 그 쌓였던 불만 이런 것들이 좀 그 표출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해찬 당대표가 그럼 총선까지 지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약간 그 의원들의 속마음을 좀 읽었다고 할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총선에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치 신인으로 분류가 될 텐데 이해찬 대표가 본인도 불출마를 하면서 정치 신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총선 룰을 만든다거나 혹은 그런 기준으로 그 공천을 준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김태년 후보를 안 찍고 이인영 후보를 찍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공천 룰은 민주당이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해오던 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난 계속 출마할 사람 아니다. 이러는 게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그 위협적인 거죠. 압박이죠. 나도 안 나가니 뭐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너네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 경선 당시에 경선할 때 여론조사에는 특정인의 이름,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뭐 이런 이름을 쓰는 걸 허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또 그게 허용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나는 노무현의 뭐 문재인 청와대의 뭐 무슨 비서관이었다 이런 식의. 근데 그런 것은 그 사실 굉장한 바이어스를 주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이름을 여론조사에 반영을 하게끔 했다면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뭐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을 느끼는 현역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되는 건 어쨌든 그 주류 친문의 그 승리로 봤을 거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에 대한 대표에 대한 그 기대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선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앞으로 어떤 당정청 관계의 변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전대 밀기 의장이고 굉장히 그 87년도 요랑쟁을 이끌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뭐 어떤 뭐 혹평하는 분들은 아직도 87년에 살고 있는 분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원칙주의자고 자기가 이제 김근태 의원을 존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이른바 김근태 개죠. 그러니까 운동성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죠.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느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부심과 그 운동성의 초심은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뭘 이렇게 이른바 이제 오더를 냈을 때 그대로 따를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저는 안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자기 그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정치인 이인영 개인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그 세대 또 뭐 민주화 운동 세력 이런 거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김근태 전 의원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재현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인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라고 해서 머리부터 바꿨다. 본인 염색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레프트 윙이었는데 앞으로는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중도로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저도 읽어봤어요. 그분이 한 말.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에는 어쨌든 중도를 좀 잡아야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과연 이인영 원내대표가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죠. 다만 이제 이분이 그 사실 당직을 이번에 원내대표 하기 전에 뭐 수석 부대표라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대변인이나 그래서 이런 여야 협상 같은 것을 잘 할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을 지키는 운동가로서의 그 상징성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갖는 이제 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원내 협상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선을 얻으려고 하면 거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최악만 피하자. 최악으로 가자. 최악만 피하자 그러면 차선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그 뭐 차악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협상 그런 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소시지 만드는 과정과 정치 협상 과정은 들여다보지 마라. 너무 더러우니까. 더러워서 뭐 그건 그런 게 정치 협상 과정이니까 그걸 자기가 변절했다거나 내가 너무 뭐 계량적으로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운동하듯이 하면 안 되니까 정치는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컨설턴트로서 이인영 대표에게 주는 조언인 거죠. 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이시니까 전대 밀기 의장에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혁신 우리가 말 많이 하고 변화 말 얘기하는데 혁신과 기득권은 간단해요. 내가 변화하자 그러면 그건 혁신이고요. 상대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난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는 비교적 쉬운 겁니다. 근데 진짜 자기들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뭐 역사의 인식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어떤 태도, 인식 이런 거를 좀 이제 그 원내대표는 좀 비교적 그 한 정치 세력 내에서 상대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마주해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연함을 발휘하고 협상을 할 때 너무 최선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 최악만 피해보자.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일단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랑 지난주에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좀 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좀 더 달라지겠네요. 예, 어쨌든 이 국면을 꼬이게 만든 게 패스트트랙 정국인데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원내대표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주도했던 분들이 여야 사당에서 세 당이 바뀌는 거예요.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명분은 좀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추경도 그렇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는 사실 뭐 원내로 들어왔을 때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투쟁보다는 그런 면에서 언젠간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번 뭐 자유한국당이 여러 의원들께서 삭발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돌아오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또 그거 약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뭐 처음에 대화하는 거는 상당히 그 화기애애하고 또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원내대표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힘을 여당 원내대표도 좀 실어주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그런 이해관계는 좀 맞았기 때문에 좀 대화는 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 바른미래당의 이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성식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의 경쟁 구도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이틀 뒤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뭐 어제 뭐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두 분 다 뭐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지금 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경선하는 거 좋지 않죠. 그렇죠. 네 분이 막 불거진 상황이니까.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 당의 입장 정하는데 12대 11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면 그 뭐 저는 또 그러고 원내대표는 당 안에서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뭐 100명이 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추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추대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상황은 추대로 하는 게 좀 좋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손학규 대표 체제가 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음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 체제의 그 생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 내일 사이에 뭐 안에서 좀 협상을 잘해서 가능하면 타협적으로 추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 둘 중에 한 명이 뭐 선거에 출마를 안 하는 형식으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뭐 거의 없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의 1:1 회담 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청와대에서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건 뭐 1:1로 하자, 1:5로 하자. 그러니까 뭐 한 명씩 5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청와대가 뭐 이건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 장애 집회에서 돌아올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면 뭐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뭐 그거는 뭐 결단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 뭐 안 받는다고는 했지만 아직 뭐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다른 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지만 이해는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